야, 지연아, 장례는 잘 치르고 있어? 승철의 목소리 뒤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아, 급한 약속이 생겼어. 거래처랑 술 한잔하고 있어. 장례는 며느리들이 딱딱 알아서 잘하더라고? 그 순간 지연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죠. 지연은 친정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지연을 부잣집 아들과 결혼시킨 후부터 매주 빠짐없이 시댁에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구박받을까봐 걱정이 되셔서였습니다. 지연아, 시댁에서 우리 딸 구박하진 않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걱정하시며 김치부터 나물무침, 조림까지 온갖 반찬을 정갈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승철과 시어머니는 20여 년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했죠. 그럴 때마다 지연은 어머니께 다들 맛있게 드세요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승철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장례식장 예약을 하고 부고장을 작성하고 모든 준비를 홀로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첫날 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 장례식장에 지연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승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야, 지연아, 장례는 잘 치르고 있어. 승철의 목소리 뒤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아, 급한 약속이 생겼어. 거래처랑 술 한잔하고 있어. 장례는 며느리들이 딱딱 알아서 잘하더라고. 걱정 마. 어차피 내가 거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말이야. 지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언제 끝나? 나 데리러 와야지. 택시비 아깝잖아. 그 순간 지연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며 택시비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평생 딸이 구박받을까봐 정성을 다해 반찬을 보내주신 어머니의 장례식 날의 말이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뭐, 죽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 진짜 고지식하다니까. 그럼 택시 타고 갈게. 통화가 끊어진 후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내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꾹 참았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승철은 늘 그랬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를 비우고 책임은 지연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 중에도 한 번 문병을 온 적이 없었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 시집와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으로 상을 차려도 당연하다는 표정뿐이었어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한 번 없이 말입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무엇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이에요.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승철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거실에 앉아 TV를 틀고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야, 지연아, 맥주 좀 가져다 줘. 승철은 TV 리모컨을 누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가져다 주었어요. 승철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맥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참, 장모님 장례 잘 치렀네.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왔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계속해서 혼자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장례비가 얼마나 나왔어? 꽤 들었을 텐데. 내가 처리했어. 아, 그래?
뭐 어차피 장모님 적금이나 보험금으로 충당했겠지. 승철은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승철은 평소처럼 골프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골프를 가? 그게 뭐 어떻다고. 내가 계속 집에 있는다고 장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승철은 골프채를 챙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 알아서 해.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승철은 늘 이랬어요.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앞치마까지. 앞치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지갑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지연을 꼭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내가 죄인이야. 나 때문에 마지막 길에. 정말 미안해. 지연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걱정하셨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딸이 시댁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머니도 어딘지 아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승철이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는 걸 보니 골프 후에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아, 피곤해. 지연아, 해장국 좀 끓여줘. 지금 아침 차리고 있어. 해장국 말고 다른 건 싫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지연은 이미 준비해둔 아침상을 치우고 다시 해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철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어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런데 이제 장모님도 없으시니까 집밥이 좀 심심해졌네. 앞으로 반찬은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해줄게. 너가 해봤자 장모님 맛이 나겠어? 장모님은 정말 손맛이 있으셨는데. 승철은 마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척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참,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무난 전화 좀 해.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알겠어. 지연은 대답했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하라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승철의 뻔뻔함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골프를 가고 술을 마시고 이제 와서 어머니 손맛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해장국을 끓이면서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승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뻔뻔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어요. 20년간 쌓여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두고 봐, 박승철. 내가 잊지 않고 돌려줄게. 지연은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지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승철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승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병원에? 언제부터요? 승철이 화들짝 놀라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가스불을 끄고 승철 쪽으로 다가갔어요. 응,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어젯밤부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새벽에 119 부르셔서 병원에 계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 지연은 즉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응, 빨리 가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시는 모습에 지연도 마음이 짠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지연이 왔구나.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승철은 의사를 찾아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승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병이 중요해요. 간병이라는 말에 승철과 지연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자신이 간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연아, 미안한데 내가 할게. 지연은 승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20년간 이런 일들은 늘 지연의 몫이었으니까요. 정말 고마워.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승철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은 그 표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미안함일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지연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지연아, 물 좀 갖다 줘. 지연아, 베개 좀 높여줘. 지연아, 발이 저려서 그러는데 좀 주물러 줄래?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고 서러웠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승철은 첫날 잠깐 들렀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겠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친구 아버지 장례식이 있어서 매일 다른 핑계였습니다. 지연은 그 핑계들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대로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실에서 지연이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아, 너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고생한다는 말을 해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승철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매정했던 것 같아. 가난한 집에서 온다고 무시한 것도 있고. 지연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던 반찬도 사실 정말 맛있었어. 그런데 왜 그런지 고맙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아,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무언가도 함께 말이에요. 저녁 무렵 승철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응. 지연이가 잘 돌봐줘서 괜찮아. 지연아, 고생 많아.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오늘 밤은 여기 있을게. 승철의 말에 지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있다가 저녁에 와서는 마치 자신이 간병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는 확신 말이에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에게 보내는 문자였어요. 미경아, 시어머니 입원하셨어. 내가 간병하고 있어. 생각해보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곧 미경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연이 병실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 모니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지연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부르세요. 응급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승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 빨리 와. 뭐, 지금 몇 시인데? 알겠어. 갈게. 하지만 승철이 병원에 도착한 건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어떻게 됐어? 심근경색이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승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승철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환자실 밖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연이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손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승철은 의사와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승철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지연아, 어떡해. 엄마가. 승철은 지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승철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슬픈 아들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죠. 장례식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후 승철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사셨는데 조문객들 앞에서 승철은 효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어머니를 잘 모셔드렸어요. 끝까지 간병을 했거든요. 승철은 지연을 치켜 세우며 자신도 함께 좋은 아들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장례 준비를 지연이 혼자 했어요.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부고 작성, 음식 준비, 조문객 맞이까지 전부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지연아, 꽃 주문은 했어? 지연아, 음식 업체한테 연락했어? 지연아, 친척들한테 부고 보냈어? 승철은 지시만 했을 뿐 직접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조문객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국화꽃으로 꾸몄어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모두 연락드렸어요. 모든 게 지연이 한 일인데도 승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말했어요. 장례 둘째 날, 승철의 대학 동창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승철아, 어머니가 일찍 가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응. 정말 갑작스러워서.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승철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보고 있었어요. 승철이 친구들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 준비는 누가 다 했어. 정말 잘 해놨네. 아, 그거. 지연이가 했어. 우리 마누라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승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당연히 다른 일을 해야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녁 무렵 지연이 혼자 영정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승철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아. 정말 고마워. 할 일 하는 거지 뭘. 어머니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야. 끝까지 잘 모셔드려서. 승철의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병문안 한번 제대로 안 와놓고서는 이제 와서 고마워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참, 내일 발인이니까 오늘은 푹 쉬어. 마지막 날이잖아.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지연의 마음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승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정말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까지 잘 모셔드릴게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여러 의미로 말이에요. 발인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마지막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상주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슬픈 아들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리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연이가 정말 잘 모셔드렸어요.
끝까지 효부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승철은 조문객들에게 지연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훌륭한 며느리를 잘 교육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지연이를 친딸처럼 사랑하셨어요. 지연이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드렸고요. 승철의 말에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연이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을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앉아서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승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조문객들 앞에서 얼마나 가식적으로 구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친정어머니도 얼마 전에 잃었는데 그때도 혼자서 다 처리했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예요. 승철이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룸사롱에 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양쪽 부모님을 다 잃으셨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문객이 지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었어요. 정말 효부세요. 시어머니 간병도 혼자 다 하시고 이번 장례도 모든 걸 지연이가 준비했거든요. 승철이 계속해서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승철 씨가 정말 좋은 아내 만나셨네요. 이런 며느리 두신 시어머님도 마음 편히 가셨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훌륭해요. 어머니도 지연이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승철은 조문객들 앞에서 연신 지연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나 지연이 힘들 때는 어디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죠. 출관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몇 명의 조문객만 남았을 때였어요. 지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마무리는 이제 당신이 직접 보내드려. 지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젠 당신도 보내줄게. 승철이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무슨.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동치미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동치미였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엄마 동치미, 우리 엄마 장례 때 네가 받으러 안 와서 너네 엄마 장례에 내가 직접 가져왔어. 어디 실컷 마셔. 지연은 동치미통을 승철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동치미, 국물이 승철의 얼굴과 상복을 적셨습니다. 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승철은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승철이 소리쳤지만 지연은 이미 상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20년 참았어. 이제 끝이야. 지연은 상복을 바닥에 던지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은이 엄마 뒤를 따라 일어났어요. 딸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연은 딸과 함께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승철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며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동치미 국물이 바닥에 고이고 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장례식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승철은 동치미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에서는 동치미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승철에게는 이보다 더한 굴욕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승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서 장례식장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야, 김지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와. 승철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동치미 국물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지연을 쫓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상복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장례식장에서 저런 일이. 아, 진짜 부부싸움을 여기서 하나? 몇몇 조문객들은 당황해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승철 씨, 괜찮으세요?
한 조문객이 다가와서 승철을 부축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승철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치미 냄새가 진동하고 상복은 엉망이 된 상태에서 변명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장래 스트레스 때문에. 승철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승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동치미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몇 조문객들이 나서서 정리를 도와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한편 지연은 정은과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지연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해? 아빠는 이제 아빠 걱정만 하면 돼.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정은은 엄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은도 아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매사 힘든 상황에 항상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승철이 여전히 상황 수습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장례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조문객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었지. 저건 너무했어. 승철이도 참 안 됐네. 아내한테 저런 취급을 받다니. 승철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승철 씨,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에 다시 한번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배웅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마지막 조문객까지 떠나고 나자 장례식장에는 승철과 몇몇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승철이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의 말에 승철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끝내야 했는데 지연은 가버렸고 자신은 이 모양이었거든요. 일단 진행해주세요. 승철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폼 잡기를 좋아했던 승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게 된 거였어요. 연구차가 출발할 때도 승철은 혼자였습니다. 상복은 여전히 동치미 냄새가 났고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승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연이 갑자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승철은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승철은 혼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쳐야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승철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며칠 후, 지연은 딸 정은과 함께 친정어머니 집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엄마, 라면 끓일까? 응, 고마워. 지연은 정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이 집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정은이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와 동치미 투척. 화제의 며느리. 엄마가 유명해졌어요. 댓글 보세요. 지연은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동치미 투척 개웃기네 크크크 사이다. 저 정도면 성인군자지.
20년을 어떻게 참았어? 남편 혼자 장례 치르는 거 상상도 안 돼. 크크크. 지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아. 지연은 거실 벽에 걸린 친정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지연아, 뉴스 봤어. 대박이야. 전국 아줌마들이 너 덕분에 속 시원해한다. 지연은 미경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시원해. 이제 정말 자유야. 부엌에서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이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라면 완성. 정은이 라면을 가져오며 웃었어요. 지연과 정은은 함께 라면을 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식사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고 있어. 정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은에게도 아빠였을 텐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정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한 게 저도 좋아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랑만 살 거야. 지연의 말에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걱정하셨던 건 딸이 행복하지 못할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정작 지연은 그 걱정 때문에 불행을 참고 살았던 거였죠. 엄마,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는 나 자신부터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 정은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